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추석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추석 얘기 좀 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자, 올해 추석 명절에 차례를 지낼 예정인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예. 차례상 예상 비용이 평균 32만 3천 원이나 된다고 그러네요. 예. 이거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예. 않습니까? 이게 현대경제연구원이요. 예. 추석과 살림살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예.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 지난 8월 31일부터 9일까지 유선전화 설문으로 진행했고 20세 이상 남녀 806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게 차례상 예상 비용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균 32만 3천 원. 저도 좀 비싼 것 같아요. 예. 네. 차례상을 준비하는 30대 여성이 추석 물가가 더 크게 올랐다고 인식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예.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다른 조사들도 있습니다.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한 결과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19만 4천 원에서 19만 6천 원, 대형 유통업체는 27만 6천 원에서 28만 원. 이만큼 나타났고요. 또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과 인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이 추석 제수용품에 대한 각 조사. 요거는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전통시장이 20만 3,989원, 대형마트 25만 2,172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조사마다 조금씩 좀 다르죠. 10만 원씩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석이 과거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아졌다. 체감 물가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체감 물가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 그렇다면 물가가 사실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예. 하지만 체감 물가는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30대 아까 말씀하셨지만 30대 여성 특히 고소득 여성이 체감 물가를 가장 높다고 느끼는 모양이죠? 예. 그 추석이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라는 의미와 함께 예. 현재에는 이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이벤트로서 이 경제적 의의가 있는데요. 예. 이번 추석과 관련돼서 방금 말씀드렸던 추석과 살림살이 보고서에는 이제 몇 가지 국민 인식이 나와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석 물가에 대해서 차례상을 준비한 30대 여성이 추석 물가가 더 크게 올랐다 인식하고요. 예. 그 외에 차례상 비용에 대해서는 아하. 소득이나 자산 상여금 여부가 무관하게 비슷하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이 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 예.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30대 고소득 여성에게 체감 물가가 가장 높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성 30대 차례 지냄 고소득 등 이 추석과 관련한 지출이 많을수록 예. 추석 물가 상승률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왜? 이만큼 더 어디 가서 더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인사도 많이 해야 되고 할 일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당연히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예. 체감 물가가 더 높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리아 그랜드 세일 예. 이런 행사도 진행하고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이게 결국은 지금 침체돼 있는 내수를 살리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추석 대목에 경기 좀 살고 있어요? 지금 그 각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센터 등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예. 그렇게 크진 않아도 예. 과거보다 조금 더 추석 대목이 활기를 가진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롯데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 추석 선물 세트 매출이 전년보다 최고 2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기업들이 단체 구매를 늘리는 가운데 선물 구입비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201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좋은 명절 경기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선물 세트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했고 예. 청과는 34.2%, 주류 건강식품, 한우 등 고루 증가를 보였다고 하고요.
요거는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추석 선물 세트도 각각 15%, 6.4% 늘어났다. 예. 그리고 또 예약 판매 매출도 꽤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메르스로 위축된 소비 심리가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같은 유통가의 대형 판촉 행사와 또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 등과 맞물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저도 이 분석대로. 예, 근데 이제 추석 명절에서 일반 그 근로자들이 바라는 거는 추석 보너스 아니에요? 추석 상여금. 그죠? 예, 예. 근데 올해 추석 보너스 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게 이제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예. 그 올 추석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중 절반이 상여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러면 정규직 임금 근로자인 경우에 10명 중 7명이 상여금을 받고 평균 상여 금액도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2배 이상. 그래서 비정규직의 상대적 박탈감이 그럼요. 예. 비정규직 이렇게 되면은요. 예. 상품권 같은 거 받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기분이 좀 그렇죠. 예, 당연히 씁쓸하죠. 편차도 크대요. 예. 이게 정규직은 평균 3회 금액이 79만 원인데 비해 예. 비정규직은 35만 3천 원이면 45% 수준이라는 거예요. 받는 비정규직도. 받는다 하더라도 절반밖에 못 받는다 이 그렇죠. 얘기죠. 그죠? 그러네 이러다 보니까 참 다들 즐거워야 할 한가위인데 좀 그렇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좀 차이가 있고 예. 연령별도 좀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추석 같은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경기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 이게 4, 4분기 얘기하게 됐네. 벌써 그렇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추석에 말입니다. 껴있는 4분기 경제 어떤가요? 이게 그 지난 17 우리에게 18일 새벽에 예. 미국의 연준이 이제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렇죠. 예. 10명 중 9명이 동결 결정을 한 거라고 나중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 미국 물가 상승률, 두 번째 고용 동향,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말씀드릴 세계 경제 전망 불확실성 확산이라는 건데요. 좀 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국발 금융시장 충격이 크다 이겁니다. 신흥국의 경제 불안 요소가 큰 것이 이번 기준금리 동결에 영향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옐렌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중국과 다른 신흥시장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또 뭔 얘기를 연이어서 했냐면요. 예. 10월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전에 이제 언론에서 연말 이전에 금리 가능성이 있다 계속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옐렌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동결 발표 후에 시장과 신뢰 문제로 인한 방어적 차원에서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예. 소위 금리 동결 발표하면서 연내 인상 가능성을 인정해서 좀 시간을 벌어보자. 단기적인 차원에서라도 투자 심리를 좀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동결 후 매파적 입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어찌되었든 미국도 눈치를 보는 중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4, 4분기 경제 상황이 결정된다.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여기에 더 밀접한 영향을 받는 우리로서는 예. 선택의 여지 없이 충격을 대비해야 한다. 예.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원 스포츠평론가 전화 연결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 대단해요. 예. 어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터뜨렸는데 2경기 연속 골 넣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했거든요. 네. 후반 22분에 결승골을 터뜨려서 토트넘의 1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골이 이제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인데요. 지난 18일에 유로파리그 카라바흐라는 팀하고 경기에서 2골을 넣었었거든요. 예. 이 경기에 이어서 2경기 연속골이고요. 시즌 3번째 골입니다. 어제 승리하면서 토트넘이 2승 3무 1패,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가운데 9위를 기록했는데 예. 2승 3무 1패의 2승이 전부 이 손흥민 선수가 팀에 합류한 이후에 올린 승수고요. 예.
어저께 또 하나 기대했던 건 이 크리스탈 팰리스에 이청용 선수가 있는데 예. 이청용 선수가 출전해서 두 선수가 좀 맞대결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이청용 선수는 출전하지 못해서 못했군요. 아쉽게도 두 선수의 맞대결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어제 최고의 활약 때문에 맨 오브 더 매치 MOM에 선정됐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뭐 최고의 활력을 보였고요. 예.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1대0으로 이겼는데 결승점을 뽑아냈기 때문에 최고의 활약이었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MOM, 그러니까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스카이 스포츠라는 데가 이 평점 8점, 후스코어닷컴이라는 데가 이제 평점 8.28점을 주면서 양팀 모두 통틀어서 최고의 평점을 주었죠. 예. 또 강정호 선수가 지난 금요일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강정호 선수 부상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가 지난 1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예. 시카고 컵스하고 경기할 때 수비 도중에 이 크리스 코글란 선수의 슬라이딩에 왼쪽 무릎 연골이 파열되면서 부상을 입었거든요. 예. 근데 이 코글리 선수의 슬라이딩 할 때 보니까 발이 굉장히 높았고 분명히 위험한 플레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강정호 선수의 부상을 보도할 때 초기에 적지 않은 언론들이 위험한 플레이인 것은 분명한데 여기까지가 팩트인데 이 코글란 선수의 슬라이딩이 의도적이었다. 또 심지어 이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차별적인 플레이다. 이런 보도를 내보냈었거든요. 근데 의도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또 이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아직은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이 선정적으로 이렇게 보도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위험한 플레이였던 것은 맞거든요. 예. 근데 위험하니까 곧 그것이 의도적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이 아시아 선수에 대한 차별이다라고까지 보는 것은 좀 지나친 확대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슬라이딩 할 때 이 본인이 살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이 수비를 방해하겠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메이저리그는 우리보다는 확실하게 슬라이딩 하면서 수비수가 수비를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거칠게 슬라이딩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언론 중에서도 이 거친 슬라이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부상이 너무 자주 발생한다. 이런 주장이 있기도 했거든요. 예. 때문에 우리가 뭐 의도적이었다. 아시아 차별이다라고 몰고 가는 것은 이른바 이 국민 정세에 호소하는 언론 장사가 아닐까라는 약간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종 차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종 문제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좀 이르게 판단한 것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냉정하게 짚어보는 기사도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초기 보도하고는 좀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조건 차별적인 시각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방향으로 이 보도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죠. 예. 이 메이저리그하고 한국 야구의 차이점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또 미국 현지에서 강정호 선수의 부상을 바라보는 시각, 반응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룬 것은 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프로야구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이 5위 팀이 바뀌거든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예. 5위 팀 얘기를 왜 계속하느냐? 이 5위까지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전반기까지는 한화가 줄곧 5위였는데 후반기 들면서 기아가 올라오면서 5위를 차지했고요. 예. 다시 롯데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5위 자리를 차지했는데 어제 다시 SK가 롯데를 밀어내고서 5위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예. SK가 어제 기아를 9대2로 이겼는데요. 5위 SK와 6위 롯데가 반경기 차고요. 7위 기아가 롯데와 한 경기 차, 8위 한화가 기아와 한 경기 차입니다. 그렇군요. 끝까지 봐야지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넥센의 박병호 선수 어제 홈런 한 개 추가해서 50홈런에 딱 하나만 지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넥센의 박병호 선수 어제 이 NC전에서 8회 솔로 홈런을 쳤거든요. 예. 시즌 49호 홈런입니다. 이 홈런 한 개 더 추가하게 되면 2년 연속 50홈런을 기록하게 되고요. 이 50홈런은 무난할 것 같은데 박병호 선수가 앞으로 11경기가 남았거든요. 예.
이승엽 선수의 이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이 56개입니다. 앞으로 7개가 남았죠. 또 8개를 더 치면은 박병호 선수가 신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남은 11경기에서 몇 개의 홈런을 추가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전화를 제일 잘 받니? 호록 2588 이국주. 어머 내가? 하긴 대리운전 상담원 하면서 훈련 좀 했지. 고객님들이 개그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2588 꽃보다 국주 2588. 신율의 출발새 지금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맥주 한 병 희야시 된 걸로 주세요. 이 동네는 내 나와버리니까 잘 아는데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여러분, 외국어를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맥주 한 병 차가운 걸로 주세요. 우리 동네니까 내가 잘 아는데 여기가 요즘 인기 있는 곳이야. 이렇게 친근한 우리말로 바꿔 써보세요. 쉽고 친근한 우리말 사용. 우리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 8시 27분 29초 지나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이라 평소보다 도로의 정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아침은 안개 낀 곳도 있습니다. 안산시, 김포, 수원시, 평택시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심 토정로 마포대교 입구 삼거리에서 신석 초교 앞 사거리 구간, 마포대교 입구 조금 못 간 지점 아비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일어나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퇴계로 서울역 방면 광희사거리에서 퇴계로 5가 하위차로에서 오토바이 택시 간의 추돌 사고 때문에 이 부근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장지 나들목부터 탄천 1교 쪽으로 서행하고 있는데요. 반대 성남 쪽으로도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천 1교까지도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광진교 이전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하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양화대교부터 청담까지도 각각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긴 구간 아직은 밀리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 광진교부터 잠실대교 다시 성수부터 한강대교까지도 서행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정치 콕방 식사 한번 합시다. 이 콕방 먹방의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 독일 친구가 우리나라 저를 방문하고 있는데 요샌 유럽에서도 콕방 먹방
먹방의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히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보내드리는 정치 콕방 식사 한번 합시다. 이것은 정말 맛이 너무 없어서 국민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이 정치를 다시 한번 맛있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온 국민 정치 요리쇼 정치 콕방 식사 한번 합시다. 자, 오늘도 정치 셰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을 지낸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부 이상희입니다. 예, 너무 좋아하셔.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근데 진짜 있잖아요. 이 콕방 먹방이 이게 세계적인 추세더라고요. 예. 저는 뭐 유럽에서도 그렇게 우리나라만 그냥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세계적인 거더라고요. 자, 오늘 먼저 좀 얘기해 볼 분들은 김무성, 문재인 두 당대표인데 이 먼저 문재인 대표 얘기부터 하죠. 이 문재인 대표 이 잠도 안 올 것 같다. 하간 두 분 다 잠 못 이루는 그렇죠. 밤이 요즘 그렇지 않겠습니까? 슬림리스 나이트 시애틀이 아니고 이 서울일 텐데 지금 예? 자, 문재인 대표 이게 지금 어제 연석회 결의문 위기는 넘겼을까요? 문병호 의원하고 제가 오늘 일부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 보고 어제 결의문 보고 셀프 재신입니다. 셀프.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셀프야 새정치적 유행 아니겠습니까? 셀프 디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셀프 평가 이렇게 가는데 그게 사실은 스스로 일을 해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죠.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결국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보다 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새정치의 어제 그 부분도 국민들이 여론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 됐다 못 됐다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야기하기에 어제 이제 문 대표가 어느 정도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표가 개인적으로는 위기를 벗어날지 몰라도 당은 그대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오히려 더 심화돼 가는 상황이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죠. 왜냐 그러면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누가 뭐니 해도 당 대표 책무라 그러면은 당의 화합과 결속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끌어나오고 거기서 지지를 받는 것인데 지금 이걸 보면은 나는 내 독자의 길을 갈 테니까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그러지 말라는 사람은 말라. 이런 어떤 형태로 극단적으로 갔단 말이죠. 이것이 과연 당 대표의 기본적인 책무에 맞는 것인가? 이런 상식선에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양 변호사님. 결국 이제 근데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비주류 내지는 반발하시는 분들이 반대는 있을 때 이런 거죠. 반대는 하고 있을 때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뭔가 탈선을 한다거나 정말로 반대되는 어떤 의견을 내놓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것이고 물론 이제 천정배 의원이 신당도 만들었고 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정말로 각을 세우면서 새로운 대안도 내놓긴 했지만 여태까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비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판만 있는 비판이지 뭐가 새롭게 나온 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강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바로 그 점을 비노들은 비판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 점을 비판하고 문재인 대표는 도대체 그럼 뭘 내놨느냐 비전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문병호 의원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배달 음식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뭐니 해도 대표 변수는 치킨밖에 없으니까 그럼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건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표가 좋다. 나는 그러면 이제 대표로서 신임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노라가 있어야겠죠. 그게 없으면 지금 총장이 얘기하신 것 그대로 똑같은 상황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 되겠죠. 바깥에서 이제 분란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천정배 의원 나를 따르라 하고 있고요. 뭔가를 보여주려면 이상희 부총장이 뭘 좀 먹어야 돼요? 이게 지금 먹을 정신이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래기라는 거 아시죠? 시래기. 이 시래기가 뭐냐 그러면 발음은 잘해야 됩니다. 시래기를 잘못 발음하면 쓰레기가 아니라 시래기인데 시래기가 보면은 무청, 배추, 잎사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래기 된장국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시래기 된장국이 왜 좋으냐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토속 음식이고 서민 음식이기도 합니다만 궁합이 제일 잘 맞는 게 사실 시래기 된장국이에요. 시래기와 된장국 궁합이 제일 잘 맞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대표적인 사찰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사찰 음식 중에 하나인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종교적으로 편향되게 이야기를 하자는 뜻은 아니고 불교에서는 음식을 먹는 행위를 가지고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비우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국방을 합니다만 이 밥을 먹는 것이 욕심을 채우고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제시하는 것도 그 의미를 새기고 뭔가 여기서 양보를 하고 도리를 찾고 여기에 대해서 큰 대의 명분을 찾아라는 뜻에서 이 국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시래기라는 게 진짜 멋있는 말만 그렇습니까? 네, 시래기 된장국에 대해서 제가 1분 30초 동안 1분 정도만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사실 그 시에 보면요. 도종환 씨님이 시은 시래기라는 시가 있어요. 지금 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예, 그렇죠. 예. 시가 있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 시가 이 시래기의 시를 간단하게 제가 중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것은 맨 처음 어두운 땅을 뚫고 난 잎들이다. 아직 씨앗이 몸을 푸른 사고를 바꾼 것도 저들이고 가장 바깥에 서서 흙먼지 폭우를 견디며 몸을 10배 20배로 키운 것도 저들이다. 중략하고 사람들의 까다로운 입맛이 바닥나고 취향도 공공해졌을 때 잠시 옛날을 기억하게 할 짧은 허기를 메우기 위해 서리에 젖고 눈 맞아마야 견디는 마지막 헌신. 우리 주위에 시래기가 되어 생의 겨울을 나고 있는 그때 얼마나 많은가. 이런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이 시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래기라는 것이 이것도 뭐 정치와 똑같다는 것이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잎을 무성하게 하고 잎을 퍼렇게 하고 그에 있는 씨앗적인 역할을 한 것이 시래기의 본연의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마지막을 짧은 허기를 달래는 것에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의 시래기의 인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그렇지 못하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뭔가 당을 이끌어가고 처음에 정치를 했을 때의 그 모습 그리고 나중에 결과는 조금 찬란하게 빛나려는 그런 모습에서 시래기가 다른 면에서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욕심을 좀 버리라는 것이죠. 욕심 버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시래기의 모습이 시래기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전 투기라든가 욕망의 본질이 아니고 버림과 그 헌신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정치의 본연이다라는 것에서 좀 그런 시래기 된장국을 통해서 뭔가 느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것도 시래기 된장국이 뭐냐 그러면 시래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할머니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심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시작할 때 문재인 당대표께서는 정치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가는 것이 정말 정치 초심 그러니까 국가 민족 당과 당원을 위한 그런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또 입맛도 없지 않습니까? 이 시래기 된장국이 참 좋거든요. 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비우기 위해서 먹는다. 야, 진짜 멋있는 말인데. 아까 문병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표의 정치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뭐 새롭게 태어나면 되는 거죠.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은 어떤 거예요? 저는 빠에야를 오늘 생각해 왔습니다. 빠에야 볶음밥이죠. 그러니까 스페인식 볶음밥이고 아시겠지만 뭐 밥을 짓는 방법 자체가 우리처럼 밥을 지은 다음에 볶는 게 아니고 밥을 생쌀을 볶는 과정에서부터 특이한 것은 향신료를 넣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재료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치킨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해산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추가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향신료라는 게 그런 어떤 음식들이 부딪힐 때 나는 잡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덮어주는 건데 빠에야에 들어가는 향신료가 샤프란 아니겠습니까? 샤프란을 잘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향신료 중에서 가장 고급 향신료로 치는 게 이게 샤프란 꽃의 암술만 모아서 향신료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g 만들려면 최소한 꽃을 한 500송이 정도는 모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게로만 따지면 금보다도 비싸다고도 여기는 향신료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짜도 굉장히 많다 그러고 근데 이게 그래서 그런 만큼 강력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 참 우습게도 어떤 요리를 넣건 간에 황금색으로 찬란하게 물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께서 이런 엑기스를 가지고 뭔가를 되게 당에 향신료를 덮지 않으면 뭘 가지고 안에 뭐 치킨을 넣든 뭐 해산물을 넣든 간에 지금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향신료는 또 많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아주 정말 절묘한 양을 집어넣어서 역하지도 않게 자기 색깔도 내면서 하나의 요리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빠에야와 함께 제가 이제 잠 못 이루는 밤에 추천하고 싶은 게 라벤더 티입니다.
이게 보면은 굉장히 그 두 분이 추천하신 게 우리 이상희 부총장님은 항상 그 토속적인 거. 양지열 변호사님은 일반 정치자들이 볼 때 이런 거. 야, 근데 결국 그래요. 짜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라벤더 티는요 실제로 요즘 그러니까 특히 잠 못 이루는 분들에게 라벤더는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결론은 대한민국 정치가 시래기 된장국보다 못했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럼요. 자, 근데 말이에요. 요새 안철수 의원은 연석회의 어제 있었던 연석회의 나오지 않고 옛날에 그 해바라기 이주호 씨와 불렸던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죠.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와 함께 간다면 좋겠네라는 가사.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가더라도 제가 왜 이 길을 시작했는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력한 반부패 실천은 정치를 바꾸고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상희 부총장님. 안철수 의원은 일반 정치인하고 다르죠. 대권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정도로 일종의 지지도를 갖고 있는 그런 봐야 되겠죠. 이제 3년 됐습니다. 정치 입문한 지 3년 됐는데 이것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면 세우는데 안철수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은 과외를 치면 고액 과외를 받은 셈이죠. 고액 과외를 그 국민의 지지로 또 정치인으로서 그런 고액 과외를 받은 셈인데 그러면은 그만한 것을 이제는 뭔가 내놓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런 측면에서 3년 그 차에 어제 기자회견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조금 아쉽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안도 좋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 당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제시가 됐으면 좋았다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뭐 다른 건 몰라도 타이밍이라든가 뭐 내용은 다 괜찮습니다만은 일종의 이제 공학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뭐 이런 거죠. 뭐 기업에서 물건을 팔려 그러면은 상품의 질도 좋아야 되고 네트워크 즉 판매망도 좋아야 되는데 어느 것이 먼저냐고 봤을 때는 상품 질도 중요하지만 역시 네트워크 즉 판매망이 중요하듯이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네트워크 즉 다시 말하면 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도약으로 했으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3년 동안의 어떤 회한을 이야기하고 반성을 이야기한 거나 최근에 당내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나 이런 걸 보면은 비주류 쪽에 확실한 선봉이 되겠다. 그런 의사는 분명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맞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좀 더 나은 결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근데 제가 양지열 변호사께는 좀 다른 거.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딴 얘기라는 게 아니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된 거는 약간의 초조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 주간 경향이 전문가 5인에게 대선 주자 10인의 리더십 분석을 했는데요. 이 순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대선 주자 이 리더십 1위, 2위가 안희정 충남지사, 3위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4위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5위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그다음에 6위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7위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8위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뭐 이런 순이고요. 죄송하게 안철수 의원은 10위로 했습니다. 10위. 10위로 했어요. 10위. 그리고 9위가 이게 누군가 봤더니 오세훈 전 시장이군요. 9위가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10위가 안철수 의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초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초조하겠죠. 그런데 초조하면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무리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반부패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야권 자체가 어울리지 않게도 기득권층이 돼버렸다. 또 하나의 기득권층이 돼버렸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안주하고 뭐 정권을 탈취하려는 되찾으려는 생각도 없고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결국엔 부패로 이어졌다라고 안철수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거를 지적하고 나서 깨트리는 방관으로 너무 이렇게 각축전을 벌리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뭐 아등바등하는 모습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처음 나섰을 때 줬던 이미지와 본인이 지금 이렇게 좀 강력한 이미지가 잘 안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묘하게. 예를 들어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가 1위를 차지한 게 저는 제가 조금 전에 아등바등 내지는 각축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꼭 그런 모습들이 많이
그 연상이 되는데. 근데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손학규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 반대 이미지가 저는 맞아요. 보여요. 아니 손학규 전 대표는 제가 항상 그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다릴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자체가 모토 자체가 저녁 있는 삶이라든가 대표 취임했을 때 일성이 이젠 내려올 것밖에 남지 않았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거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성공한 거거든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 등장과 지금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바뀌는 과정이 일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본인만의 색깔을 찾는 데는 아직까지도 좀 실패한 게 아닌가. 그게 결국에는 10위를 랭크하게 된. 10위. 그렇죠. 근데 좀 깜짝 놀란 게 이거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박원순 시장 다음 문재인 대표 바로 위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희 부총장은? 유승민 의원의 지지도 부분은 사실 좀 예상 외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에 대한 효과가 아무래도 좀 반감됐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렇게 이어진 그런 지지도를 본다 그러면은 사실상 뭐 새누리당의 그 헤게모니가 어떻게 이제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에 대한 앞으로 정치 입지는 소위 정치가 두들기 맞으면서 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세를 키워주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는 그런 대구의 어떤 총선을 두고 지형 자체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는. 이건 물론 여론조사는 아니고 전문가 5인이 평가한 리더십 분석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김무성 대표 좀 넘어가 보죠. 김무성 대표가 어제 생일이었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축하난도 보내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예? 뭐 어떻게 좀 어떻게 분위기 좋아지는 건가요, 이거? 예. 글쎄요. 뭐 분위기 뭐 나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뭐 꽃 보내신 것 자체는 좋은 얘기죠. 제가 처음에 들고 나왔던 꽃보다 무대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으려 그러면은 뭐 생일날이나 어떤 행사에 대통령이 뭘 표시하는 건 좋은데 남만 보내는 것보다는 좀 꽤 형식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역대 대통령도 다 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전화를 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서신을 하나 보낸다든가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소통이 좀 낫겠죠. 모르겠습니다. 뭐 두 분이서 전화를 통화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 보내는 거 가지고 정치적 의미가 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근데 왜냐하면 친박 흔들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체사회 마약 문제 나왔었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부친 친일 문제 또 나왔죠. 이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난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만약에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아무런 어떤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 부분을 고착화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당 대표에 대한 예우는 청와대 뭐 저도 청와대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 수는 아주 어리게 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의미가 좀 담기가 힘들다. 뭐 아니 요즘에 이제 여권 내 분열상을 보고 있으면요. 윤석열 정부 특보에서 촉발된 어떤 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 이제 쿡방, 먹방 저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방이 되다 보니까 요리를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요리를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요새 요리 프로그램 보면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몸이 잘 안 움직여서. 그것 때문에 가끔 예상치 않은 사고들이 터지는데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뭐 칼이야. 칼질하다가 베는 것 정도는 뭐 예상할 수 있는 건데 기름 다루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끓는 기름 바글바글 끓고 있을 때 섣불리 뭐 잘못 냉동된 거 해동 덜 된 거 넣었다가 거의 폭발 사고 수준의 것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권에 지금 형국이 끓는 기름을 잘못 들여서 자칫 기름질이 좀 넘칠 뻔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난을 보내신 거는 그래도 아직은 온도 좀 낮추고 쿨다운해서 조금 끌어보자라는 식으로 좀 더 좀 시간을 끈 다음에 지금으로선 진정 국면을 들어서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닌가 하고 해석을 하고 싶네요. 지금 어쨌든 흔들기 문제 제가 좀 아까 제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추측 수준이죠. 근데 주체사회 마약 문제가 나오고 나가지고 또 좀 이따가 그 윤상현 정무특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20% 지지율 가지고는 좀 힘들다. 그리고 친박에도 후보가 있다. 뭐 그리고 또 뭐 하여간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건데 그리고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 이제 그 당내에서도 아니 근데 그건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 생명 걸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걸겠냐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종합적인 상황 속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쭤본 그렇죠. 건데 이게 이제 일종의 보면 아기가 맞아 들어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입니다. 유승민 의원의 파동을 겪고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방문해서 대구 의원들을 배제시켰고 또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연이어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책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떤 형태를 보든지 간에 이것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김무성 대표 흔들기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번째는 결국 내년에 당 공천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정치는 이제 세력 간의 어떤 균형 아니겠습니까? 세력 간에 누가 힘을 많이 받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친박이 예를 들어서 친박 진영의 공천권을 행사하려 그러면은 대구 같은 것만 본다 하더라도 오픈 프라이머리가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친박 진영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내려앉히기가 힘들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현역 의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상태를 본다면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 친박 진영의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공학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변신을 가져와야만이 친박 진영의 대구 지역이라든가 특히 지역 다른 지역에 친박 진영의 칼라를 가진 사람이 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러저러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김무성 대표의 흔들기를 통해서 최소한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후퇴 내지는 포기 또 변형 이런 것들을 가져올 필요가 충분히 친박 진영에서 목표 의식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김무성 대표는 뭘 먹어야 될까요? 우리 양재 여사님. 저는 생각해 온 게 이제 코나 커피하고 말라사다 도너츠를 생각해 왔습니다. 좀 아는 음식 좀 합시다. 나 맨날 정지든 커피만 먹고 있는 사람인데 뭐 하와이 코나 커피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코나 커피가 아까 굉장히 제가 당황했는데요. 이거 코나 커피는 옛날 어르신들도 많이 아는 거기보다 순진하시 커피 종류인데 하와이 특산품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커피가 나는 데고 이제 말라사다 도너츠도 원래 포르투갈 음식인데 하와이 이주자들이 거기서 좀 약간 개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달콤하고 폭신한 아주 부드러운 도너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취급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커피와 따끈한 도너츠, 달콤한 도너츠 얼마나 힐링이 되는 겁니까? 힐링이 되죠.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와이 특산품입니다. 둘 다. 이거 드신다는 의미가 잘못하면 은퇴하신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와이라는 데가. 우리 영화 그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하와이 5 이런 영화 딱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거기 막 근육질의 이 형사들 막. 근데 그렇죠. 영화에는 근육질과 비키니가 나오는데 실제 하와이 가면 오히려 은퇴하신 분들이 더 많이 오시는 데가 하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퇴하는 우리나라 분들 말레이시아로 가고요. 그래서 가셔야 된다. 이거를 드시고 생각해 보실 게 내가 여기서 밀려나면 진짜 은퇴하고 하와이에 가야 될 수도 있다. 이젠 밀려날 시점이 아니다. 나 이제 아직 도너스 먹을 때가 아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골랐습니다. 우리 이상희 부총장님. 저는 문재인 당대표 같이 역시 시래기 된장국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분의 의미가 다르죠. 직설적으로 좀 개인적 의견을 전제라고 이야기된다면 문재인 당대표가 시래기 된장국을 모아야 되는 것은 욕심을 좀 버리라는 의미가 되겠고 김무성 당대표의 시래기 된장국을 원하는 것은 정치 헤게모니에서 정치의 본질을 생각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좀 되겠는데 제가 도종환의 그 시래기라는 시를 읽었지 않습니까? 고종에 이 대목이 있습니다. 딱 김무성 당대표에게 어울리는 대목이 마침내 사람들이 고갱이만 택한 뒤 그러니까 알갱이만 택한 뒤 제일 먼저 버림받는 것도 시래기다라는 얘기했어요. 이것이 그 시래기 된장국이라는 것이 이 시래기라는 것이 오랜 희생이라든가 뭐 그런 것으로 무상한 잎을 만들지만 결국 초연해야 되거든요. 헌신을 기다리는 그런 측면에서 김무성 당대표의 마음도 추스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오늘 이런 것 좀 잡숴 보십시오. 이 추천대로. 시래기 된장국.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국방 식사 한번 합시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정치 셰프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그리고 양재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마침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자,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일 여러분도 힘차게 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